자, 1등급 명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지난 숙제 했던 것 중에서 오답 정리할 내용만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봐야 할 건 22쪽에 있는 10번부터 봅시다. 그 집합 명제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것 중에 감으로 푸는 아이들이 있는데 감으로 풀어도 진짜 얼추 맞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인지를 생각하는 게 특히 좀 중요해요. 자, 10번 문제 봅시다.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하는 게 진짜 집합처럼 ABC 원소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직접 쓰라는 이야기예요. 자, 얘가 뭘 의미하죠? A는 0. 그쵸. A는 0이고 또는야 B는 0 또는 C는 0. 그러면 여기서 또는은 집합의 관계로 보면 합집합이라고 교집합이라고? 합집합이야. 이 말은 A가 0인 것과 B가 0인 것과 C가 0인 걸 합한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니네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니? A는 B. 그치? 여기는 A는 B고 B는 C고 C는 A지. 셋 다 0일 때만 성립할까? 다 같을 그치. 이건 그냥 A는 B는 C야. 얘가 같긴 하지만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뭘 의미해? 얘가 의미하는 거? 그치. A는 B면 0 돼. 또는 B는 C 또는 C는 A야. 야, 그럼 얘는 이런 식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A는 B. 그치? A는 B이며 B는 C이고 C는 A다를 의미하죠. 그러면 포함 관계를 볼까? 이 친구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하고 이 친구의 진리집합을 라지 R이라고 하면 얘는 셋 교야. 얘는 셋 합이고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진리집합의 관계가 부분집합이므로 명제의 관계에서도 Q이면 R이다가 참되는 거지. 이렇게 진리집합을 찾아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이게 혹시나 어려운 문제가 되려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죠. 이거를 그냥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죠. 대우명제가 보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하나까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11번. 정수 n에 대하여 두 조건일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 구하세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P 명제부터 정의를 한번 해볼까? 가우스 X 빼기 A가 N이래. 그러면 P 명제가 의미하는 거 X 빼기 A는 N과 N보다 크거나 같고 N+1보다 작다예요. 그 다음 Q라는 명제는 여기서 절대값이야. 사실 2A가 양인지 음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2A가 음이면 공집합이다. 양이라 가정하고 풀게. 그러면 여기서 X마 1은 마 2A와 2A 사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N+A N+A 뿔1이야. 그 다음 여기서 X 마이 A+1. 그럼 여기는 2A 뿔 1이야. 자, 지금 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이 명제가 참이 된대.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러한 부등호가 있을 때는 P가 안쪽, Q가 바깥쪽이어야 되지.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 P가 안쪽이야. P라는 애가 색칠하고 빈 동그라미로 Q라는 아이는 둘 다 색칠하고 이거예요. 이게 만족하게 하는 실수 A의 최소값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는 오른쪽이 크죠? 갖다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가도 돼요. 얘네들의 관계도 오른쪽이 크죠? 갖다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 범위가 두 개가 나온다. 자, 일단 첫 번째 범위 n으로 쓸까? a의 범위니까 a로 쓸까? 그냥 한번 쓸게. n 마 3a 뿌릴 이거 성립해야 돼. 두 번째 범위 n a 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가 얼마인지는 몰라. a를 우리가 제한 조건을 줄 수 없어. 하지만 n은 알아. n은 정수지. 정수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a가 얼마인지는 몰라. a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둘 사이에 정수가 있게 되는 a의 최소값 구하세요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니? 그러니까 얘가 부등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우리는 정수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정수가 들어있는 걸 어떻게 추리를 하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얘네들이 갖게 되는 시점부터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정수가 들어있는 거 찾으면 된다? 객관식이잖아. 숫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서 찾으면 돼. 자, 얘네들이 갖게 되는 시점은 얘네들이 같다면 4분의 1이지. 4분의 1일 때 얘네들은 똑같아. 구간의 길이가 0이야. 거기서부터 점점 길어지게 되는 아이를 니네가 추리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건 확실하지 않지.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보면서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답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정수가 들어있는 숫자는 얼마니까 얼마야. 혹은 니네 대입해서 구할 수 있잖아. 이거를 니네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얘네들을 함수처럼 생각을 할 거야. A를 X축처럼 생각을 하고 N을 Y축처럼 생각을 할 거야. 그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릴게. 그러면 얘는 N은 A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는 N은 마3a 뿌릴이라는 그래프를 그릴게. 헷갈리면 이거 X, Y로 바꿨어. 그러니까 Y는 X랑 Y는 마3a 뿌리를 그릴 거야. 자, 그럼 얘를 먼저 그려볼까? 이거야. 얘는 N은 A라는 그래프야. 얘를 그릴 거거든? 얘는 좀 1을 크게 할게. 여기가 1이야. 그러면서 기울기가 마3분의 1이라서 약간 요런 식으로 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3분의 1이다. 그래프는 조금 왜곡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 정수가 있는 그 정수를 추리를 하면 되거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얘보다 아래쪽, 얘보다 위쪽에 정수가 들어가는 걸 추리하면 돼. 그럼 보자. 만나는 지점이 존재하지. 이게 4분의 1이다. 그리고 3분의 1이 되는 시점에서 얘가 0이지. 그럼 3분의 1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정수점을 추리하는 거라 우리가 볼 거는 대충 이 근처만 보면 돼. 여기가 정수 0이고 정수 1이잖아. 사이에 n이 0과 1이 그러니까 정수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는 중간에 정수가 없지. 정수가 없고 처음으로 정수가 생기는 시점은 여기야. 3분의 1. 이해되니? 그래서 답이 3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니? 다시? 네. 헷갈려? 자, 잘 들어봐. 지금 우리가 구할 게 이거였어. n이 a보다는 아래쪽이고 3a 뿌릴, 마3a 뿌릴보다 위쪽에 있어. 그 안에 든 정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답이 된다고. 그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그러면 얘보다 위에 있고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니 이쪽은 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주어진 범위, 여기서부터 여 사이에는 정수인 n이 있니? 이 간격 사이에는 이 사이에 정수가 있냐고. 없지. 왜냐면 정수는 0과 1이니까 얘네를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구간이 점점 넓어져. 여기 정수 있니? 없지. 처음으로 정수가 생기는 시점은 얘를 포함하는 순간부터라고. 이해했니? 얘를 포함하는 순간부터 정수 0을 포함하게 돼. 그래서 그 A가 3분의 1이 되는 시점이 중간에 정수가 생기는 최소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n이 3분의 1일 때 처음으로 정수가 생긴다라는 걸 알아.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정수가 생기는 시점을 찾았다. 그러면 만약에 그 구간 사이에 정수가 두 개다. 두 개가 되는 시점은 어떻게 찾을까? 이 구간이 점점 넓어져. 정수가 지금 한 개다였잖아. 만약에 이 안에 속한 정수가 두 개가 되는 점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여기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찾아버리면 돼. 그걸 어떻게 찾냐면 얘가 이거니까 1 되는 시점이야. A가 1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1보다 작은 수가 되고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0과 1을 포함하는 거야. 헷갈려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 n 이러면 더 생기는구나. 이게 얘가 먼저 생겼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생기는 시점은 여기를 보면 안 되고 마일이 되는 걸 먼저 봐야 한다. 지금 이게 먼저 생긴 게 0이지. 그 다음에 1이 생겼지. 그 다음은 마일이 먼저 생긴다고. 다시 0 생겼지. 1 되는 시점이니까 맞겠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A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 되니까 이건 그래프가 왜곡돼서 그러네. 그러면 실제로는 마일 되는 거 먼저 찾았어야 돼. 그 이유는 얘가 기울기가 마3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가 마일 되는 거 찾아버렸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되는 거, 세 개가 되는 거를 여러분이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 안에 구간 안에 얘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특히 이게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둘 사이에 무조건 정수가 들어있는 경우는 구간의 길이가 1이면 무조건 정수는 들어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숫자 1이잖아. 그러면 간격이 1이면 그 안에는 정수가 무조건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푸는 사람도 있냐면 모의고사는 이렇게 접근해요. 첫 번째, 그 A가 정수일 때 혹은 마 3A 뿔1이 정수일 때, 양 끝점이 정수일 때랑 양 끝점이 정수가 아닐 때로 나눠 풀면 돼. 다른 문제로 풀 때는 양 끝점이 정수일 때는 그냥 정수가 되는 값 찾아서 추리하면 되고, 양 끝점이 정수가 아닐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길이가 1이면 무조건 정수 하나는 들어있다. 모의고사는 그렇게 접근을 할 거야. 다만 얘는 그렇게 접근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25번. 많이 넘어가네. (25번) 합니다. 명제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거짓이야. 그런데 거기서 뭐 필요조건, 충분조건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얘네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만 알면 된다. 자,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래. 그러려면 이 방향으로는 거짓이며 이 방향으로 참인 거 찾으면 돼. 그리고 얘네들이 혹시나 진리집합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부분집합인 거 찾으면 돼. 일부러 방향을 헷갈리지 않게 이쪽으로 해놨다. 네. 확인해보자. 자, 참이니? x뿔 y가 xy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1이니? 이건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이건 왜 거짓이니? 그렇지. 우리가 얘를 만드는 과정을 나 얘를 다 xy로 나눌래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xy로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야. 자, 그럼 이 방향은 참이니? 네. 그치? xy, xy, xy 곱하면 되니까 참이야. 일단 얘는 주어진 조건에 맞아요. 두 번째, 이제 얘를 확인하면 되거든? 얘를 다이렉트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연산을 할 거야.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될까? A 합 B의 여지. A 합 B의 여야. 그럼 생각해봐. A 합 B 교 A 합 B 여는 공이야. 맞아요.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성립하는 거 알지? 네. 그래서 이건 전체 집합 되는 거야. 이해했니? 알겠냐? A가 뭐든 B가 뭐든 항상 성립한다고. 얘는 전체 집합이라고.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
그러면 이 방향은 참일까? 거짓이겠지? 거짓인 거는 진짜 얘를 5만 가지를 들 수 있어? 그럼 이 방향은 참일까? 네. 참이겠지. A랑 B랑 같든 다르든 어차피 전체 집합에 속하니까. 헷갈리니? 아니야? 자, 이제 디귿 보자. 이 방향은 참이니? A가 B에 속하거나 또는 A가 C에 속하면 A는 합에 속한다. 사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합에 속했지. 그냥 A는 B에 속하고 A는 C에 속한다라고 쓸 수 있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또는일까 그리고일까? 그리고야 그리고. 그러니까 둘의 합에 속했잖아. 그러면은 아니야. 또는 이게 또는 잘못 말했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거 아니야. 잘못 설명한 거야. 아니야. 그냥. 자, 이거나 이거인 게 이거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A가 B에 속했으니까 이미 합에 속했겠지? 이 말은 참이야. 하지만 이 방향은 거짓이야. 이걸 들긴 생각보다 쉬워요. 이런 상황 존재해. 이거의 반례. B랑 C가 있어. 그런데 A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A는 B 합 C에 속했지. 네. 하지만 A는 그 B에 속하거나 A는 C에 속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이 방향은 거짓된다. 그러면 이때는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이건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모순 찾기도 좀 필요해서 반례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건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얘가 제일 쉬워. 그러니까 참거짓 결정하는 게 얘가 제일 쉬워. 얘는 분명하거든. 자, 내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 제곱해버려. 제곱은 루트를 없앨 때도 사용하지만 절대값을 없앨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절대값을 제곱했잖아. 그냥 얘 없다 치고 이거는 이렇게 된 거야.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건 그냥 x 빼기 y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돼. 안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절대값은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자, 얘를 제곱하면 x제곱이야. 그 다음 이거 곱하기 이건 뭔지 아니? 마이너스인 절대값 x 절대값 y자. 근데 하나하나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는 거랑 곱한 다음에 절대값 하는 게 어차피 똑같이 나와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겠지?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y라 쓸 수 있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럼 플러스 y 제곱이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이야. 그럼 x제곱 y제곱 소거되네. 그 다음에 2로도 나눌 수 있어. 결론 얘가 의미하는 건 절대값 x,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절대값 xy가 xy래. 절대값 xy가 되는 경우는? 그치? 도가 같을 때? 0.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지? x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얘랑 똑같은 것은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은 28번 볼 거예요.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구하래. 이건 좀 쉽지 않겠다. 자, A 합 B랑 A 합 C가 같대. 얘는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둘이 합친 거랑 둘이 합친 게 같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뭐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아. 뭐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게. 둘의 교랑 둘의 교가 같대. 그러면은 그건 이렇게 생각해도 돼. B와 C에 같은 원소가 있는 거야. 항상 겹치는 원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만약에 B는 C다 라고 해석해도 될까? 아니요. 그렇진 않다. 그래서 좀 어려워. 세 번째, A차 B는 A차 C랑 같대. 그러니까 이거는 차 B는 A에서 A 교비를 뺀 거야.
A에서 A 교 C를 뺀 거야. 그러면 A에서 A 교 B를 뺀 거랑 A에서 A 교 C를 뺀 게 같지. 이 말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 A에서 A교 B를 뺀 거랑 A에서 A교 C를 뺀 게 같대. 이 말은 똑같은 I에서 서로 다르게 생긴 애를 뺐는데 그 결과가 같다는 말은 얘네들이 같단 말이겠지.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하겠다. 아니지, 이건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야 되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A교 B가 A교 C가 되는 거겠지? 이게 만약에 여기가 A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으면 그게 성립하지 않아? 근데 A였기 때문에 성립한다. 그래서 우린 이걸 알 수 있어. 그럼 항상 참인 명제를 구할 수 있지? Q랑 R이 같은 걸 의미하잖아. 그러면 Q이면 R이다가 참이 된다. 그러면 답은 4번이겠죠. 그러면 그 이외 것들 있잖아. 이외 것들은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나 정도만 해볼까? 요거 하나? P이면 R이다가 말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 합집합에 속했는데 R이 되지 않는 경우 뭐가 있을까? 반례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합이면서 교가 다르게 하면 되지. A를 1, 2로 둘게. 그 다음에 B를 합은 같아야 돼. 뭐로 두면 좋을까? 이렇게 두면 되겠다. A를 1, 2, 3으로 두고 얘를 1로 두고 얘를 2로 둘게. 그러면 얘네들이 합치면 얘고 얘네들이 합치면 얘지. 그런데 얘네들의 교가 다르고 얘네들의 교가 다르지. 그냥 약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교가 달라고 안 되는 거야. 그니까 거짓이라고. 반례 드는 거 반례. 이번엔 반례. 그러니까 얘네가 부분집합 관계가 속해. 그런데 교가 다를 수 있잖아. 그냥 그런 반례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다음 32번 보자. 그래서 반례 문제를 하나 설명을 해줄 거야.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걸 반례라고 해. 그럼 이 반례를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P면 Q이다가 거짓이야. 그 말이 뭐냐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야. 알아. 다른 문제 설명하고 있어. 설명 안 하면 해주고 다시 넘어가려고. 이 문제 아니야. 반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를 보이면 돼. 이 말은 어떻게도 의미할 수 있냐면 P에는 속하고 Q에는 속하지 않았다야. 그걸 보이면 되거든. 그런데 이 Q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똑같이 표현하면 Q여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P에는 속하면서 Q여에도 동시에 속하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P교 Q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므로 반례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는 속하면서 여기에는 속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니까 P차 Q 구하면 된다. 반례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 거, 차, 뒤에 거라고 생각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님을 보이는 애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왜냐면 얘는 실제 P에 있으나 얘는 Q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야. 하지만 여기가 0개야. 그러면 P는 Q의 부분집합이므로 이건 참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는 좀 기계적으로 나타내는 걸 연습을 좀 해야 해. 납P가 Q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집합이래.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쓰니? P여지. P여에서 Q 빼면 된다고. 이게 반례를 나타내는 집합이야. 지금 계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차는 어떻게 계산하지? 교, Q여지. 이거는
그치.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겠지? P 합 Q의 여니까 얘가 되는 거야. 빨리빨리 진짜 한 5분, 5초, 10초 안에 찾을 수 있는 문제니까 단례를 구하는 건 앞에 거 차, 뒤에 거구나.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넘어가도 되겠나요? 네. 다음은 33번이에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P이면 not Q이고 not P이면 R이고 Q이면 P이다 가 모두 참일 때래. 이거 되게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문제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얘네들의 관계를 볼게. 첫 번째는 P이면 not Q에다가 참이래. 이거 근데 그 대우 쓰면 어떻게 되니? 뭐요? 얘 대우 쓰면? not P이면 not Q이다야. 여기가 되게 중요하게 된다. 생각을 한번 해봐. P도 여기에 속해. 그 이름을 봐. 어떤 하나의 집합이 있어. 근데 얘도 속한데 얘 반대도 속한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치? 어? 그렇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뒤에 있는 얘가 전체 집합임을 의미해. 그러니까 얘 진리 집합인 Q여가 전체 집합이야. 그러므로 Q는 그치? 공집합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Q가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이용해서 해석을 좀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정도 나오긴 하지. 얘만 추리하면 돼. 나 P가 R에다가 참이래. 그러면 이거의 진리집합인 P여가 R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P랑 R여의 관계는 뒤집어지겠지? 이거인 걸 찾으면 돼. 그러면 1번은 맞니? 네. 1번은 맞아. 2번은? 맞아요. 이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야? 연산할 거야. 차집합을 나타내면 R교 P여야. R교 P여가 P여래. 그 말은 교집합은 둘 중에 작은 게 나온다 그랬지. P여가 더 작아. 그러니까 P여가 R에 포함된다. 맞지?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 디귿은? 맞아요. 전체 집합이랑 R의 교는 R이지? 디귿도 맞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좀 문제를 풉시다. 자, 다음은 36번 할 거예요. 36, 37이 결이 좀 같습니다. (36은) 약간 그 모든 어떤 그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여러분이 이런 거 그 부정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부정할 땐 어떻게 하냐면 부정이라는 거는 이건 거야. 자,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시합을 했어. 시합. 가위바위보를 할게. 가위바위보를 했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A가 이겼어. 그거의 반대가 뭐야? 그치? B가 있는 거. A가 이겼어. 그거의 반대가 뭐냐고. 이거는 진다. 그렇지. 비기거나 진다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승, 무, 패가 존재해. 이기거나 비기거나 져. 그런데 이 승의 반대는 승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돼. 집합에서는, 명제에서는 반대는 그게 아닌 것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문제를 풀게. A의 원소 중 적어도 3개는 3보다 크대. 적어도 3개는 3보다 크다를 조금 풀었으면 최소 3개는 3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리고 4개가 3보다 클 수도 있어. 그 다음 5개가 3보다 클 수도 있고 6개가 3보다 클 수도 있어. 이게 무한계 가는 거야.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뭘까?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10개로 그냥 가정을 할게. 원소는 10개야. 10개 중에서 적어도 3개는 3보다 크다가 의미하는 게 3개가 3보다 크다, 4개가 3보다 크다, 5개가 크다, 6개가 크다, 7개가 크다, 8개가 크다, 9개가 크다, 10개가 크다. 그러면 얘를 전체로 나타내잖아.
전체는 뭐가 있냐면 0개가 3보다 크거나 1개가 3보다 크거나 2개가 3보다 크거나 3개가 크거나 4개가 크거나 결론 10개가 크거나 이게 전체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거야. 이게 P야. 그럼 이거를 부정하잖아. 이게 아닌 반대가 된다고. 이게 나피야. 그러면 나피가 의미하는 건 0개가 3보다 크다, 1개가 3보다 크다, 2개가 3보다 크다. 그걸 찾으면 돼. 4번. 4번? 3보다 큰 원소는 2개 이하다. 그치? 그래서 4번 되는 거야. 다시 설명해 줄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체를 다 풀어서 이게 P라고, 그러면 P의 반대는 이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해. 그래서 헷갈릴 땐 다 이렇게 풀어 쓰세요. 자, 그리고 참거진 문제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37번이야. 명제 x가 2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x마일은 0보다 크다의 부정을 구하래. 이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어떤이라고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거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는 우리가 흔히 명제를 나타내면 P이면 Q이다지. P에 속하니 Q에 속하니 모든,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이 말은 P에 속해 Q에 속해? 둘 다 안 속해. 이거는 뭐냐면 상황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를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하고 싶어. 어떤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뭐 학생이 있으면 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상황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거는 부정을 하고 자시고가 아니야.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얘는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X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X가 이 범위에서 이거야 라는 뜻이라고. 그럼 얘를 부정하잖아. X가 이 범위에서 이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명제를 볼 때는 전체 집합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설명 괄호를 쳐줘. 얘는 대우도 안 해. 얘는 부정도 안 한다고. 그것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좀 정리만 해놓으면 된다고. 전체 집합을 나타내고 있어. X가 2보다 큰 상황에서만 생각하자고 상황을 한정 짓고 있다고. 그것만 니네가 찾을 수 있으면 돼. 그럼 답이 뭐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까지만 잘라야 되는데 잘못했어. 다 하면 안 돼. 모든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 그냥 X가 2인 2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애는 0보다 크다. 자, 모두 0보다 크다의 반대는 0보다 작은 게 하나라도 있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으로 바꿔줘야 된다? 내가 설명 잘못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이 되는 건 X가 2보다 큰. 딱 거기까지만 상황을 설명해주고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걔는 바꾸면 안 돼. 알겠지?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39번. 39번 문제 한번 보자. 전체 집합 외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A, B, C가 존재하는데 가와 나를 만족하게 되는 아이를 구하세요 문제야. 가를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까? 가는 B에 속하지 않은 어떤 애는 A에는 속하면서 동시에 얘에 속했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집합의 관계로 보면 어떤 X가 B에 속하지 않았어. 그럼 얘는 누구에 속했다는 얘기냐면 B여에 속했다는 얘기야. B여에 속한 어떤 애는 A에 속했어. 그러니까 A와 교가 되면 C에 속하지 않았어. C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C여에 속했다거든? 이거다. 가 되는 거다. 가가 의미하는 건 이걸 말해. 어떤 X가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라는 뜻이야. 하나라도 있다라는 뜻은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B에 속하지 않으면서 A에 속하면서 C에 속하지 않은 애는 하나 이상은 있다라는 뜻이고 얘를 연산을 하면 조금 예쁘게 연산하려면
A교 B여 교 C여로 만들어야 돼. 이거지? 그럼 이게 공이 아니다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차집합으로 나타내면 좋겠지. 이거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일단 요거야. 그러니까 A에서 B합식을 빼면 하나라도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답이 아닌 것만 좀 걸러볼까? 자, 1번 한번 보자. 우리가 지금 구할 건 이거야. A에서 B합식을 뺀 건 하나라도 남는다. 자, 여기서 A에서 B합식을 빼. 얘 남지? 얘는 되는 거야. A에서 B합식을 빼. 얘 남지? A에서 B합식을 빼. 안 남지? 안 돼. A에서 B합식을 빼. 얘는 남지? 그리고 5번도 A에서 B합식을 빼면 남지.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 3번 하나 걸렀다. 나 조건 볼까? 나 조건은 같은 식으로 그 A에 속하지 않은 모든 C에 속한 애들은 B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 A에 속하지 않았어. 그 말은 A여인 모든 그 C, A여에 속한 모든 C에 대하여 얘는 B에 속한대. 이걸 의미해. A여에 속한 모든 C는 B에 속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벤 다이어그램, 연산으로 나타내면 C차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요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찾으면 된다. C차 A가 B에 속한 걸 찾아보자고. 보자. C에서 A를 빼. B에 속했니? 안 속해. C에서 A를 빼. 서로 소니까 전혀 관련 없어. 3번은 답이 아니니까 스킵. C에서 A를 빼. 여기야. 여기를 빼면 B에 속했니? 얘 때문에 안 속해. 5번. C에서 A를 빼. 그러면 남는 게 여기거든? 여기는 B에 속했지. 그러니까 얘도 두 번째 나 조건이 맞아서 답이 5번 되는 거라고. 알겠지? 지금은 그냥 원론적으로 하나하나 연산해가지고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 찾는 거거든?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을 조금만 이해해서 그냥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풀면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그 5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2번. 41번은 안 해줘도 되나요? 41번부터 할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k보다 크면 xy는 3보다 크다야. 그러면 이거를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생각할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로 두지 말고 뭐로 할 거냐면 내가 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얘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x마 y의 제곱은 실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얘를 내가 전개해서 풀어서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러면 항상 2xy보다 크지. 이거는 우리가 산술기하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갖고 와서 풀어버리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k보다 크대. 그러면 xy는 3보다 크대. 근데 xy가 3보다 큰 상황에서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보다 크잖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할 거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y보다 커. k보다 크고 얘는 아니지. k보다 큰만 보이면 되지. 그럼 이게 2xy보다 커. 그리고 xy는 3보다 커. 그러면 얘네들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즉 2xy는 6보다 크지.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k가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얼마일 때 가능하냐면 얘가 성립하게 되는 순간을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상황. 그럼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얘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6이다. 그래서 이건 답이 6 되는 거야. 이게 조금 헷갈리면은 그래프로 설명을 해줄게. 그래프는 사실 우리 교육과정이랑 조금 많이 벗어나서,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k보다 크면 얘를 원방정식으로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루트 k인 원이야. 그리고 xy가 3보다 크다. 얘는 x로 나눌 거야. 이건 뭐니? 어떤 거요? 이거. 얘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한 거냐면 얘를 식으로 나타냈어. 이거 그냥 헷갈리니? 는으로 바꿀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 의미해? 이거 뭐니? 유리함수지? 유리함수야. 그래프는 이쪽 생기는데 그냥 이쪽만 그릴게. 양쪽 대칭이야. 이런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 어떤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k보다 크면 걔는 얘보다 크다.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딱 얘네가 제대로 맞닿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맞닿는 것보다 살짝 커지잖아. 이렇게 살짝 커지는 순간이면 얘는 이거이긴 하지만 이거인 게 안 되게 돼. 그래서 얘네가 성립하게 되는 순간은 딱 맞닿게 되는 순간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이랑 이 유리함수가 맞닿게 되는 순간을 완전 해를 구해버리면 돼. 연립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유리함수는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이 얘는 선대칭 도형이라서 y는 x와의 교점일 때야. 그러면은 이때는 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교점까지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k가 된다라고 추리를 해도 되는 거지. 얘네들을 연립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x분의 3이 x라서 x제곱이 3이 되거든? 이 점의 좌표는 루트 3, 루트 3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 되지. 그래서 최대가 되는 시점이 6이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다소 어폐가 있는 게 우리가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함수를 부등호로 판단하지 못해.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다. 그럴 때는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곱셈공식 변형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자, 다음 문제. 42번. 양의 실수 A, B에 대하여 두 집합이 교가 공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교가 공이 되는 거 구하세요. 문제야. 여기서 집합을 쓰고 필요충분 조건을 쓴 거는 사실 니네가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교집합이 없는 거, 둘이 겹치지 않는 거로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일단 이거 해를 먼저 구해볼까? 얘 해는? 까지가 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비뿔일 빗뿔일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지 않게 되는 아이를 구해야 된다. 그럼 이걸 생각을 어떻게 하냐? 둘로 나눠 풀어야 돼. 이게 니네가 생각하기에 얘네들은 단순히 겹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이라도 겹칠 거라고 생각해.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데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건 얘는 마이부터 A까지라서 중간에 무조건 원점이 존재해. A가 물론 작을 수는 있어. 그래도 원점은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1에서 B 빼고 1에서 B 더했어. 1이라는 숫자에서 더하고 빼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원래 봐. 이 친구가 여기에 속했다. 로 볼 수 있는데 얘는 이게 불가능해. 왜냐하면 1에서 빼고 더했기 때문에 이쪽에 둘 다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쪽밖에 안 된다고. 이 상황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얘네들이 교가 없어. 교가 없다는 말은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A가 마B 뿔 1보다 크다가 돼. 그래서 답은 A 뿔 B는
1보다 작다야. 자, A 플ю스 B는 1보다 작다는 근데 보기에 답이 없네. 양수.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답을 2번으로 선택을 해야 해. 문제에서 A, B를 양수라고 했습니다. 둘 더한 게 0보다 크겠지? 그래서 그거 하나가 더 붙은 것 뿐이야. 그건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요. 자, 49번 봅시다. 세 실수에 대하여 세 곱해 0보다 크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를 P라고 해. 얘를 Q라고 해. 그리고 PQ가 있을 때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얘가 필요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구하면 된다. 이 방향으로는 참이고 이 방향으로는 거짓인 거 찾으면 돼. 쟤를 P라고 하고 보기에 있는 애를 Q라고 할게. 그러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이 방향으로 참이어야 된다고. 네. 자, 기억부터 보자. 이거면 이거니?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크니? 네. 그건 항상 성립하나? 그치.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크다의 반대가 셋 다 1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셋 다 1보다 작을 때 A도 1보다 작고 B도 1보다 작고 C도 1보다 작아. 그러면 양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야. 이거의 반대가 거짓이기 때문에. 두 번째, A, B, C의 최대값이 1보다 크다. 이 말도 참이니? 이거는 왜 참이냐면 거짓아.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려면 A마 1과 B마 1 C마 1 중 얘가 양수가 되려면 셋 다 그러니까 하나만 양수, 셋 다 양수 성립한다. 그러면 A, B, C 중에 최대값이 1보다 커야 되잖아. 최대값이. 하나만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두 개는 음수지. 1보다 작지. 근데 하나가 양수니까 1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니은은 참이야. 다시 할까? 네. 지금 우리가 구할 건 P이면 Q에다가 참인 걸 구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A, B, C 세 수 중에 최대값이 1보다 크니라고 물어봤잖아. 그런데 셋 곱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셋 다 양수거나 하나 양수고 둘 음수인 경우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걸 둘로 나눠서 다시 생각을 할 거야. 하나만 양수야. 예를 들어 A마일이 양수야. 그러면 B마일하고 C마일은 0보다 작지. 얘는 1보다 작아. 하지만 A마일은 1보다 크지. 셋 중에 최대값은 여기서는 A지. A가 1보다 크니까 이 상황에서 얘는 참이야. 셋 다 양수일 때는 셋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값은 1보다 크겠지. 그래서 니은도 참이야. 그러므로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서 니은이 참 돼요. 자, 디귿 보자. 최소값이 1보다 크다. 셋 중에 가장 작은 게 1보다 크냐? 그건 거짓이야. 그 이유는 여기서 나온다. A가 1보다 크지만 B, C는 음수일 수 있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없어. 마이너스 엄청 작은 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거짓 되네요. 자, 다음 문제 50번이에요. 50번은 여러분이 문제를 잘 해석해야 해. 그러니까 한 사람당 두 가지 진술을 해. 근데 두 진술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맞고 둘 중에 하나만 맞고 둘 중에 하나만 맞고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맞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만족했을 때 1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하는 문제야. 이럴 때는 그냥 한 명 타겟 잡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는 이게 참일 수도 있고 이게 참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그러면 얘를 기억 상황이라고 할게. 자, A 입장. 기억 상황을 한번 보자. 그러면 기억 상황에서 A 입장에서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일단
A는 3이야. 그럼 A가 3위가 되잖아. 그러면 C가 3이라는 얘는 거짓이겠지. 3위가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B는 2위야. 그리고 3위라고 설명한 이것도 거짓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라고 본 거야.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이건 거짓이지. 3위는 이미 A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2는 5위야. 그 상황에서 A는 1이란 이건 거짓이지. 그러니 2는 4위겠지. 4위겠지. 얘는 4위야. 그치. 그러면 모순이지. 그래서 기억 상황은 틀렸다. 이해했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니은 상황을 볼게. 그럼 이번엔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일단은 D는 2위래. 그러면 D는 2위예요. 그러면은 2위라고 이야기한 이건 거짓이지. 이게 참이야. C는 3이야. 그러면 3이라고 말한 이건 거짓이지. 그러면 2는 5위야.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거든? 그러면 지금 둘이 똑같은, 나는 1위. 어디 있어? C는 이미 3위라고 결정됐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고 얘가 참이지. 그럼 B는 4위야. 그러면은 B가 4위면 나머지 A는 1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참이지? 그래서 이게 최종 순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약간 IQ 테스트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상황만 좀 예쁘게 나눠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주 넘어갈게요. 그 51번은 지금 시간 관계상 안 할 건데 51번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아까 잠깐 설명했을 때 전체 집합이 있는 상황이 하나 있었지. 여기에 그 상황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누가 전체 집합 그냥 하자. 못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하는 게 낫겠다. 자, 한번 보자. 가조건 P와 Q의 교는 R이래. 잘 모르겠네. P는 Q 또는 R에 속했대.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야. 뭐가 있냐면 뭐로 할까? 그림 한번 그려볼까? Q, R 안에 P가 속했어. 얘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P이면서 Q인 건 R에 속한데 그 말은 여긴 없다. 이해되니? 다시 할까? 자, 봐봐. 지금 내가 나 조건을 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P라는 아이는 Q 또는 R에 속했대. 그러면 우리는 P는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가조건을 할 건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 둘의 교는 R에 속한데 그런데 P와 Q의 교는 여기야. 여기라고. 그런데 여기가 R에 속한데 그런데 지금은 안 속하잖아. 그러니 여기는 없다고. 이해했니?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P는 R에 속한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럼 결론 여기서 할게. P는 부분집합으로 쓸게. R에 속해. 근데 R은 S에 속해. not P는 S에 속해. P도 S에 속하고 not P도 S에 속해. S는 전체. 그러니까 항상 참이건 S라고. 알겠지? 이런 상황을 빨리 한번 찾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시간 관계상 오늘 52번까지만 하고 1등급은 다음에 추가로 좀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인 5개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가게 주인은 이 5가지 조건을 내걸고 상품을 팔아. 그런데 손님이 상품을 사갈 때 지불한 금액을 구하세요.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50번 했던 것처럼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로 예를 들었잖아. 여기도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거든. 너희 같으면 어떤 상황을 가장 기본적인 상황으로 두고 푸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가는 좀 어려운 이유가 A를 사면 B도 사야 되지. 그럼 A를 안 사면 B를 사는지, 그럼 B만 사는지 잘 몰라. 조금 애매해. 라? 둘 다 산다? 나?
적어도 한 가지는 D만 사거나 E만 사거나 D 둘 다 사거나 세 개로 나눠 풀어야 돼? 조금 복잡하다? 다야. 한 가지밖에 못 사잖아. B 산다, C 산다로 나눠 풀면 된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게 뭐인지 선택하는 게 일단 중요해. 그러면 우리는 다를 보면서 할게. 첫 번째, B를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B를 살 거야. B를 산다는 말은 C를 안 산다는 이야기야. C를 안 사면 라 조건에 의해서 C를 안 샀으니까 D도 안 사. 아니다. 사려면이면 일단 이거 스킵해야 되나? 안 사요. D도 안 사는 거 맞지? 근데 D를 안 샀지. 근데 D와 E 중 적어도 하나를 사야 되니까 E를 사야 돼. 근데 E를 사. 그러면 AD도 사야 돼. D는 이미 안 사기로 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했니? 네. 두 번째, 그럼 이제 C를 산다. 나는 C를 사. C를 사면 B를 안 산다야. 그럼 어디 볼까? C를 샀으니까 D는 무조건 사야 되지. 그리고 E를 사려면 A, B를 무조건 꼭 사야 되지. 근데 A를 사려면 B를 사야 되지. A는 그래서 못 사지. 네. 그러면 E는 못 사지. 그러니까 이것만 샀지. 그래서 답이 700원. 700원 되는 거야. 실제로 멘사 시험 보면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멘사 시험을 17, 18? 그때쯤부터 볼 수 있을걸? 쉽네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한데 여러분이 논리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물론 이런 문제는 그 3단 문법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는 다른 문제 있으면 좀 풀어줄게요. 일단 1등급 도전하기 있는 세 문제는 이거 진짜 금방 하는데 하자. 빨리 할 수 있겠다. 몇 번? 64번이요. 오래 걸리는 65번만 나중에 해주고 64번만 설명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갑은 A일 동안의 여름 휴가 중에 날씨를 관찰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대. 그러면 B가 오전 오후 B가 온다? 이런 거는 표를 그리면 좀 더 예뻐서 표를 그려서 표현할게. B가 오지 않은 오전은 5번 있었대. 그러면 B가 온 오전은 전체가 A일이니까 B가 오지 않은 오후는 7번 있었대. 그럼 B가 온 오후는? 그치? 얘네들은 겹치는 게 없지? 오전과 오후니까. 오후에 B가 온 날은 오전에는 B가 오지 않았대. 그리고 오전 또는 오후에 B가 오는 경우는 8번 있었대. 다는 일단 스킵할게. 그 오전 또는 오후에 B가 오는 경우는 8번 있었대. 그러면 얘네 둘 합하면 8번이란 이야기지. 얘네들은 안 겹쳐. 교집합이 없어. 그러니까 A마 5랑 A마 7을 더한 게 8이야. 그러면 2A가 20이지. A는 10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답은 11이다. 이해했지? 65번. (65번도) 그냥 빨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가 구할 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 말은 Q이면 P이라는 참이다. 그거 찾으면 돼. 얘가 P다. 얘가 Q다. 이거이면 이건 거 찾으면 돼. 생각해봐. 둘이 더하고 둘이 곱한 게 실수면 둘은 켤레 관계다. 이건 참이니? 네. 참일 것 같지?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알파가 2, 베타가 1 같은 둘 다 실수인 경우. 그래서 이건 거짓이야. 두 번째, 더한 게 실수고 뺀 게 순허수면 둘은 켤레 관계다. 이거는 맞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하냐면 알파를 A 뿔 BI, 베타를 C 뿔 DI라고 두세요. 둘이 더한 게 실수니까 B 더하기 D는 0이지?
둘이 뺀 게 순허수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A 빼기 C는 0이지? A랑 C는 같은데 얘가 다르니까 켤레관계 맞아. 세 번째, 실수 부분이 같고 둘이 곱한 게 실수면 알파랑 베타는 켤레관계다. 맞을 것 같지? 이게 왜 틀리냐면 알파와 베타가 순허수일 수도 있어요. 실수 부분은 둘 다 0으로 같고 둘이 곱해 실수야. 그런데 얘네들이 켤레관계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돼. 알겠지? 다 이해하고 있지? 이제 마지막 문제. A의 원소 중 적어도 두 개는 B에 속한데 이 말이 뭘 의미하냐? 적어도 두 개니까 이걸 부정했구나. 이거를 부정한 조건이 뭐야? 적어도 두 개는 B에 속한다에 반대. 이하. 이하지. 이하 아니고 미만이지. 미만. 그 말은 0개가 B에 속한다. 1개가 B에 속한다야. 이해했니? 그리고 A의 원소 중 두 개는 B에 속하지 않는데 A의 원소 중 두 개는 속하지 않아. 적어도 두 개는.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A가 되려면 몇 개가 돼야 되냐면 얘가 1개 B에 속하고 2개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3개가 된다. 답이 3개예요. 좀 헷갈리니? 그러니까 이게 0개 또는 1개잖아. 맥시멈이 1개야. 그리고 적어도 2개는 속하지 않으면 그치? 2개는 속하지 않은 거야. 맥시멈 2개. 근데 얘랑 얘가 정확히 반대말이야. 동시일 수 없어. 속한다의 반대는 속하지 않는다잖아. 맥시멈 1개 속하지 않고 맥시멈 2개 속하지 않으니 원소는 3개인 거라고. 원소가 3개면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숫자 3이 돼.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원소가 4개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래. 2개가 속하고 2개가 속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최대가 3개니까 답이 3개가 되는 거다. 자세한 건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해 줄게요. 그래서 오답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